안녕하세요. 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재생 목록 의사법학론 제12강 의료행위의 의무 중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소위 진료 거부 금지 의무 내지 진료 인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음으로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 이에 응할 진료 개시 의무와 이미 개시된 진료 또는 조산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 진료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편 의료법은 의료인은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료인의 응급 환자에 대한 최선의 처치 의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를 넓은 의미에서의 응급의료 의무에 포함시켜 후술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개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하여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환자의 진료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공법상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의료인에게 진료 인수 내지 진료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을 뿐이고 환자 개인이 이 규정을 근거로 직접 의료인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 권리 내지 진료계약 체결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공법상의 제재가 문제될 뿐이고 환자가 사실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의 공법상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공법상의 의무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인의 직업 윤리를 규정한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진료 거부 금지 의무는 의료인의 직업 윤리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본래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양심에 맡겨져야 할 부분이지만 의료인의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건강권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라는 의료인의 사명을 근거로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국민의 건강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외에도 셋째,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법적 의무에서 윤리적 의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처벌 규정이 없어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훈시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명문으로 시정명령과 벌칙을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있어서는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견해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지는 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2016년 12월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침술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침사구사 적골사라는 의료유사업자에게는 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에는 의료유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준용 규정이 없는 안마사는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안마 시술을 거부한다 해도 진료 거부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료법은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준용 규정을 신설하면서 제15조에 관한 준용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인의 범위는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행위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의료인만을 의미합니다. 의료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는 의료인이라면 개업이든 고용이든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 등으로 휴업 중인 의료인, 대학 연구소 등에서 기초의학, 병리학, 법의학, 기타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만 종사하는 의료인, 행정에 종사하는 의료인 등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실질적으로 진료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의료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하여는 후수라는 시설론에서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구는 진료 거부제가 성립하기 위한 제1의 요건이 됩니다. 진료 거부 금지의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환자 측의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진료 거부 금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내심의 불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전원된다는 것을 알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여기서 수술을 받게 하지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고 말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는 발언은 이미 결정된 이송 방침에 따르면서 내심의 불만스러움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송을 거부하면서 수술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 의료인 측에서 환자 운반용 침대를 가지고 환자가 타고 있는 택시 옆으로 가서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려던 차에 환자 측에서 환자를 택시에서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다면 그 당시로 보아서는 환자 측의 진료 요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의료인 측이 위 환자 측이 보험 치료가 되는 병원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관해 대답을 하자 더 이상 보험 치료가 아닌 일반 환자로라도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병원으로 갔다면 의료인 측의 행위를 진료 거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료 거부제가 성립하기 위한 제2의 요건은 진료의 거부입니다. 진료의 거부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단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권유하는 행위만으로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 진료 거부 금지 의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음으로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 이에 응할 진료 개시 의무와 이미 개시된 진료 또는 조산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 진료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미 진료 또는 조산을 개시하여 진료 또는 조산 중인 경우에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진료 의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 또는 조산을 중단하게 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진료 거부 금지의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진료인 수거부의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인 측에게는 환자 측의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의 합리적인 한계는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로서 2020년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둘째,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셋째,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 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넷째, 의사가 타 전문 과목 영역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섯째,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여섯째,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일곱째,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여덟째,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및 아홉째, 더 이상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해석건대 어떠한 경우이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환자 측의 절박한 사정과 의료인 측의 직업상의 사정과 개인적인 사정의 희생의 문제로 귀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진료를 거절하는 것이 진실로 정당한가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지역의 의료 현황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질병 피로 명정의 경우에는 의료인의 신체적 상태와 환자의 병세 정도 및 주변 여건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환자 측의 사정에 따라 의료인 측의 가벼운 정도의 그것은 정당한 사유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전문 과목에 따라서 진료를 행하는 것이 통례이고 또한 전문의의 진료 과목도 더욱 세분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응급의료 체계도 정비되어 있는 만큼 그러한 전제하에서 전문의의 환자에 대하여는 전문 과목이 개설된 의료시설로 유도하는 것이 상호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능력 이상의 환자를 인수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위험의 인수로 인한 인수과실이 문제될 수 있고 나아가 전원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과실이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 과목, 인적 물적 설비의 정도 등 의료인 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특히 긴급성의 유무 등 환자 측의 사정 및 기타 부근의 전문의료시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외의 환자에 대하여도 응급처치를 하거나 전문시설로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진료를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진료 과목이 아니라는 의료인의 설명에 대하여 환자가 양해를 하면 정당한 이유로 될 수 있겠으나 환자가 계속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급처치, 기타 가능한 범위의 진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진일이나 진료시간 외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휴일 및 야간 진료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 의료시설 또는 당번 의사 등으로 하여금
수진하도록 하는 것은 진료 거부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의 증상이 위급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상황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응급의료법은 2024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야간 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환자의 언행으로 인해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자 또는 제3자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동행 등 의료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 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법은 이에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직무의 성질상 감염병 환자로부터의 감염 우려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신념에 따른 거부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거부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법한 의료행위, 예컨대 위법한 낙태수술이나 위법한 장기이식수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의 성질상 진료비의 미지급은 일반적으로 진료 거부 금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권리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의료업도 일종의 영업이기 때문에 병원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인 수의무를 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해석건대 응급 환자가 아니고 진료비의 지불 능력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자의 진료 거부 등으로 인한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권유, 환자의 과량 음주 등으로 인한 진료의 곤란, 입원 시설의 부족, 감염 병환자의 격리 병실이 없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경우, 수술 승낙서의 제출 거부, 의료인의 지시에 대한 불응, 보다 위급한 다른 환자의 진료 등도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친지의 결혼식 또는 장례식 등 전적으로 의료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형사처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무에 대한 위반 행위는 또한 면허 정지 사유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상의 제재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